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 영상에서 투르 드 프랑스에 대해서 알려드렸어요. 오늘은 세계 3대 그랜드 투어 사이클 대회 중 두 번째로 핑크 저지의 지로 디 이탈리아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남자는 핑크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바로 이 말이 지로 디 이탈리아의 핑크 저지에서 나왔다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하지만 이 말은 사실이 아니라고 하네요. 과거 유럽에서는 붉은색을 강인한 남성적인 색깔이라고 생각해왔는데 분홍색도 붉은 계통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남자아이에게 남성성을 상징하는 색으로 주로 분홍, 핑크 컬러의 옷을 입히면서 남자는 핑크라는 말이 생겨났다고 해요. 자, 그럼 지금부터 지로 디 이탈리아에 대해서 시작할게요. (1908년) 이탈리아 스포츠 신문 가제타 델로 스포르트의 기자였던 툴로 모르가니는 프랑스 스포츠 신문 로토벨로의 투르 드 프랑스의 흥행을 보고 자신의 신문사의 판매 촉진을 위한 아이디어로 이탈리아 전역을 투어하는 지로 디 이탈리아를 생각해냅니다. 그는 신문사 대표에게 자신의 아이디어를 제안하였고 1908년 8월 7일자 신문에 지로 디 이탈리아 경기를 개최하겠다는 기사를 내죠. 추진력 정말 엄청나네요. 1909년 5월 13일 제1회 지로 디 이탈리아 대회는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출발해 총 2448km를 8개의 스테이지로 나눠 달리는 경기로 치러졌어요. 1회 대회 참가자는 투르 드 프랑스의 60명보다 많은 127명의 선수가 참가했다고 하네요. 하지만 모든 스테이지를 돌아 완주한 선수는 고작 49명이었다고 해요. 정말 극한 경기였나봐요. 1회 대회 우승자는 이탈리아의 사이클리스트 루이지 가나였으며 당시 우승 상금은 5,325리라로 현재 가치로 따져보면 약 4천만 원 정도라고 하네요. 지로 디 이탈리아는 매년 5월 또는 6월 3주간 약 3,000km가 넘는 거리를 달리는 레이스예요. 프랑스에서만 치러지는 투르 드 프랑스와는 달리 지로 디 이탈리아는 이탈리아에서만 경기를 시작하진 않는다고 하네요. 1965년은 산마리노, 1966년은 모나코, 2014년은 북아일랜드의 벨파스트, 2016년에는 네덜란드의 아펠도른에서 지로 디 이탈리아 대회를 개최했다고 해요. 이렇게 이탈리아가 아닌 다른 나라에서 지로 디 이탈리아 대회를 개최하는 이유는 지로 디 이탈리아가 이탈리아 사람들만의 축제로 머무는 것을 넘어서 세계적인 사이클링 축제가 되기를 원하기 때문이에요. 지로 디 이탈리아에 출전했던 선수들이 Fight for Pink, 핑크 저지를 차지하기 위한 싸움이라고 할 정도로 지로 디 이탈리아의 경기는 다른 그랜드 투어 사이클링 경기들보다도 힘든 대회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 이유로는 이탈리아의 험준한 산악지형이라고 해요. 이탈리아의 내륙은 대부분 산악지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위쪽으로는 프랑스 스위스와 인접한 알프스 산맥이 있고 우리가 흔히 몽블랑이라고 부르는 이탈리아어로 몬테비앙코 코스는 상승 고도가 무려 5,000m가 넘는다고 하니 정말 선수들이 라이딩하기 힘든 지형이면 틀림없어요. 최근 몇 년 동안 지로 디 이탈리아 코스의 3분의 1이 산악 스테이지였다고 하네요. 두 번째 이유는 이탈리아의 변덕스러운 날씨 때문이에요. 이탈리아의 5월 날씨는 쌀쌀한 우리나라의 봄과 비슷하고 하루 10도 이상의 큰 일교차에 산악 지형의 경우 눈, 진눈깨, 심지어 폭우가 내리는 경우도 있어 라이더들에게는 정말 지옥 같은 날씨 조건이라고 해요. 실제 2013년 지로 디 이탈리아의 15스테이지 경기에서 진눈깨비 속을 달리던 선수들의 모습은 정말 극한 직업이구나를 볼 수 있는 장면이었어요. 세 번째 이유는 이탈리아의 좁은 도로라고 합니다. 이탈리아는 대부분 도로가 좁기 때문에 선수들이 넓은 범위의 펠로톤을 만들고 그 안에서 체력을 보충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지기 힘든 조건이에요. 도로가 이렇게 좁다 보니 펠로톤 안에서 브레이크어웨이를 하기 여의치가 않아 항상 선두 그룹의 포지션 싸움이 치열하고 이는 선수들의 체력적인 부담을 준다고 하네요. 결국 지로 디 이탈리아는 선수들에게 세계 3대 그랜드 투어 사이클 대회 중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극한 대회라고 평가받고 있어요. 이렇게 극한 레이스에도 불구하고 2020년 기준 지로 디 이탈리아 종합 우승자의 상금은 26만 5,668유로로 한화 약 3억 6천만 원 정도예요. 투르 드 프랑스의 상금보다도 작죠?
자, 그럼 지금부터 지로 디 이탈리아의 종합 우승자와 리더들에게 주어지는 저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핑크 저지예요. 말리아 로자라고 불리는 핑크 저지는 지로 디 이탈리아 종합 우승자에게 주어지는 저지예요. 핑크 저지는 투르 드 프랑스의 옐로우 저지처럼 각 스테이지별로 가장 적은 누적 타임을 가진 라이더가 있고 최종 스테이지까지의 누적 타임이 가장 적은 선수가 지로 디 이탈리아의 최종 종합 우승자가 되어서 핑크 저지의 주인공이 된다고 해요. 우승자에게 핑크 컬러의 저지를 주는 것 또한 투르 드 프랑스처럼 처음 지로 디 이탈리아를 개최한 가제타 델로 스포르트 신문의 핑크 컬러에서 가져왔다고 하네요. 역대 최다 핑크 저지의 주인공은 5번의 핑크 저지를 입은 이탈리아 출신 알프레드 빈다와 그 유명한 파우스토 코피, 그리고 벨기에 출신의 에디 먹스였다고 하네요. 두 번째 퍼플 저지예요. 말리아 치클라미노라고도 불리는 퍼플 저지는 투르 드 프랑스의 그린 저지처럼 각 스테이지마다 주어지는 포인트 경쟁의 리더가 있는 저지예요. 포인트는 각 스테이지의 피니쉬와 중간 스프린트 구간에서 주어지다 보니 포인트 획득이 유리한 스프린터들을 위한 저지라고 할 수 있겠어요. 1966년 처음에는 레드 컬러의 저지였으나 1969년에 퍼플로 바뀌었고 다시 2010년부터 레드 컬러로 바뀌었다가 2017년부터는 현재의 퍼플로 바뀌었다고 하네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리오 치폴리니가 총 3번의 퍼플 저지를 차지했답니다. 세 번째는 블루 저지예요. 말리아 아주라라고도 불리는 블루 저지는 킹 오브 마운틴 산악왕에게 주어지는 저지예요. 투르 드 프랑스의 폴카다 저지와 같은 개념으로 산악 코스의 난이도에 따라 정해진 마운틴 포인트를 가장 많이 획득한 선수가 입는 저지라고 해요. 아주라는 이태리어로 하늘색으로 물들다 라는 뜻으로 하늘과 가장 가까운 산의 정상을 정복한 선수라는 의미에서 산악왕에게 블루 컬러의 저지를 수여한다고 해요. 역대 블루 저지를 가장 많이 차지한 선수로는 7번의 블루 저지를 차지했었던 이탈리아 사이클 선수 지노 바르탈리가 있었네요. 네 번째 화이트 저지예요. 말리아 비앙카라고 불리는 화이트 저지는 베스트 영 라이더에게 주어지는 저지예요. 투르 드 프랑스의 화이트 저지와 같네요. 만 25세 이하의 어린 라이더 중 레이싱의 누적 타임이 가장 적은 라이더에게 주어지는 저지예요. 2021년 올해의 지로 디 이탈리아에서 이네오스의 에간 베르날 선수가 종합 우승의 핑크 저지와 베스트 영 라이더의 화이트 저지를 동시에 차지했다고 해요. 투르 드 프랑스의 포가차르, 지로 디 이탈리아의 에간 베르날, 이 사이클 천재들 정말 대단하죠? 마지막으로 블랙 저지예요. 마리아네라라고도 불리우는 블랙 저지는 대회에서 꼴등을 한 선수에게 주어졌던 저지예요. 현재는 없어졌지만 1946년부터 1951년까지 지로 디 이탈리아 대회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결승점을 통과하는 선수에게 주어진 저지랍니다. 과거 경기 도중에 큰 사고를 당해 오른팔이 부러지는 부상을 입은 한 선수가 끝까지 경기를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으로 결승점을 통과한 것에 대해 경의를 표하기 위해 블랙 저지를 주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1951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피나렐로의 창업자 지오바니 피나렐로가 지로 디 이탈리아에서 꼴등을 해서 블랙 저지를 입은 것을 끝으로 이 블랙 저지는 없어졌다고 해요. 나름 멋진 의미가 있는 블랙 저지를 없앤 이유로는 일부 선수들이 블랙 저지를 받기 위해 경기 도중에 헛간이나 울타리 뒤에 숨어 있거나 자신의 자전거 타이어에 구멍을 뚫어서 시간을 허비하는 일들이 발생했고 일부에서는 최하위, 꼴등이라는 부정적인 의미도 평가되어서 없앴다고 합니다. 지난 5월 8일부터 5월 30일까지 진행되었던 2021년 지로 디 이탈리아에서는 핑크와 화이트 저지를 에간 베르날이, 퍼플 저지를 피터 사가니, 블루 저지를 제프리 부차드가 차지했다고 하네요. 투르 드 프랑스와 지로 디 이탈리아, 이 두 경기는 신문사의 판매 촉진의 목적에서 시작된 사이클링 대회지만 지난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유럽을 넘어서 전 세계인들에게 사랑을 받고 즐길 수 있는 축제와 같은 대회가 되었죠. 정말 멋지지 않아요? 한편으로는 우리나라에서도 저런 오랜 역사를 가진 스포츠 대회가 있었으면 하는 부러움도 생기고요. 오늘은 세계 3대 그랜드 투어 사이클링 대회 중 두 번째로 지로 디 이탈리아에 대해서 알려드렸어요. 그럼 다음 시간은 마지막 그랜드 투어 사이클링 대회인 뷰엘타 에스파냐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꼭 만나요.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 그럼 여러분, 오늘도 따르릉